예, 이어서 교재 195쪽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무술 대한 화록, 대한의 화록, 대한의 화기공선, 그다음에 무술 대한의 대한명천선, 대한제복선, 대한두관산 관련된 설명을 했어요. 예, 이번에 이어서 이제 교재대로라면 2021년 신축년 유년 분석을 하겠습니다. 21년 신축년 유년 분석. 예. 여기 신축년이면 당연히 축궁이 유년 명궁이에요. 이 교재를 이게 지금 유년통변이 들어가는 건데 아마 유년통변이 절실할 거예요.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된 목적은 일단 대상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대상, 누구를 생각하고 썼고,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 목적, 학습 목적, 강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가를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한 4,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입문반 수업을 마치고 실증반 공부를 들어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실증만 1년에서부터 뭐 6개월에서 1년, 뭐 아니면 1년에서 2년,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입문반을 끝나고 실증반으로 들어갈 때 이 실증반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이렇게 안내랄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스텝 밟아가는 스텝 이게 과정별로 착착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부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끔 하는 그것에 대한 제가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좀 이 과정을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도 하고 교재를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음. 궁선의 중첩 해석을 중점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궁선의 중첩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궁선의 중첩에다가 자꾸 궁선의 중첩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위에 성계가 자동적으로 제가 얹혀지는 징험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궁선의 중첩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입문반 끝나고 난 실증반 1, 2년 차 정도고요.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오로지 실증, 그다음에 유년통변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유년통변을 얼마나 부드럽게 내가 학습하는 과정과 절차대로 이게 숙지숙달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뭐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사다리 노릇을 하는 거 있죠? 입문반이 끝났어요. 이제 실증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고차원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단계, 그 단계까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어깨를 빌려주는 겁니다. 이 책을 어깨라 생각하면 이 책을 어깨로 삼아서 밟고 한 단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오로지 첫째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과정과 절차 내에 있는 궁선의 중첩이 있죠. 뭐 대안의 발생과, 유년의 발생과 유년의 결과로 가는 이 과정과 절차대로 쭉 나가는 그 스텝대로 쭉쭉 그 걸음걸음마다 절차대로 과정대로 쭉 밟아 나가는 그것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 보면 숙지숙달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숙지숙달 되게끔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명심해 둬야 돼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썼으니 거기에 맞게 한목적적으로 책이 써진 겁니다. 혹시 이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별도로 또 이렇게 뭐 실증 이런 걸 하면서 플러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은 거기에다만 중점을 뒀으니까 과정과 절차, 숙지 숙달을 위한 과정과 절차에만 두었으니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뭐 하는 것은 별도로 더 공부를 그 이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실증 사례편 2를 쓸 계획이에요. 어, 여기 지금 이 교재 내에서 없는 내용, 통변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통변 중심으로 한다든가, 응기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중심으로 한다든가, 뭐 실증 사례편 2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에 옮겨서 책이 나올지 어쩔지는 이제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무슨 목적으로 쓰였고 이 책의 대상으로 하는 학습 대상으로 하는 자가 누군지 그런 걸 명쾌하게 하고 나서 그 이해의 틀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이 책은 이두식 로키법 가운데 교재 이제 34페이지에 있는 거 있어요. 그 수미 상접과 수미 동기라는 게 있어요. 뭐 록기전도 인과기도 인과기미 이런 개념들 이건 절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현재 저도 이거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궁선의 중첩으로 사건 사고를 매듭지어 버리는 거 있죠. 궁선의 중첩으로 사건 사고의 대강을 잡고 선계조합과 플러스해서 그 궁선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그냥 궁선의 중첩으로 다 끝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인가 기dun에 록기 전dun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고, 이 책이 뭐 잘못됐다고들 막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했던 그 방식으로 약간 저의 고유한 이론이 가미된 거예요. 가미된 겁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즈시 로키법을 따랐지만, 해석하는 틀은 저의 틀이 이제 감이 든 거니까 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해를. 수미 상접과 수미 동기 34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록기전도 인과 기도 인과 기미 요 이론은 확인 인동 요 이론은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수를 받고 그 이후로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론을 바탕으로 플러스해서 자기 이론을 이렇게 조금씩 플러스해서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의 이론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 이론과 플러스 돼가지고 또 별다른 또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론으로 또 다른 또 문화생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문화생은 또 그 선생님의 이론을 기초로 또 그 문화생은 또 별도로 자기의 인상 경험과 이런 공부가 또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항상 그 일종의 계속 전수가 되되 같은 방식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이론이 플러스 돼서 전수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을 어쩌네, 선생님에 대한 뭐가 어쩌네, 이런 말 절대 한 게 아니고요. 학문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의 본질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어디까지나, 음? 이 책에 이두식 로키법이라고 해서 내가 이 책을 썼지만은, 어, 34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34쪽에 있는 수미 상접과 수미 동기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초보자 입장에서, 실증 초보자 입장에서 그 궁선끼리의 인과관계를, 록기끼리의 화록과 화기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 궁선의 중첩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화록과 화기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느낀 경험으로 요것을 화록과 확인을 이렇게 수미, 동기, 수미, 상접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궁선 자체를 그냥 삭거나 해서 이걸로 매듭을 지어버리자는 식으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뭐 이론을 뭐 변화시켰다고 봐야 될지, 발전시켰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저대로 적용했다고 봐야 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개념이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많은 저 현장에서 인상 경험을 통해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궁선의 중첩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학생들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오랜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 개발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발견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궁선에서 끝내버리잖아요. 무지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인과관계 따질 것도 없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따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궁선 자체를 사건 사고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95쪽이죠. 이제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그러면 이게 신축년이 교재 195쪽 있죠? 에, 신축년이 일단 신축년의 궁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궁선 분석을 하면 선천의 제복선이고 대한의 자전선이에요. 그리고 요 궁선 자체가 갖고 있는 대한 분석 있잖아요. 일종의 궁kan공명 궁선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이 궁선 자체가 대한으로 놓고 보면 대한의 윗궁이구나. 대한의 자전선이니까 대한의 윗궁이고, 그러죠? 교재 195쪽입니다. B번. 아, 대한 화록이 인신국에 있는데, 대한의 선천의 자전선, 그 인신국의 선천의 자전선, 그 다음에 충미궁의 대한의 자전선 해가지고, 군강공명이니 여기 자체에 인신궁 자체에 화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궁선 자체를 사건화하는 겁니다. 이 궁선 자체의 사건화를 표현한 것이 195쪽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2번의 궁선의 중첩과 성계조합입니다. 궁선의 중첩이 있죠? 선천의 제복선, 대한의 자전선. 그래서 요것을 저는 사건화를 아주 사고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의 관점은 제복선이 있고 선천의 제복선이 있고 자전이 있으면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는 걸로 해서 자, 선천의 제복이 있으면 제복이 자녀를 만나고 제복이 전택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복덕이 자녀를 만나고 복덕이 전택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궁선화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그 최소한의 대표 통변을 하면 제복이 자전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 190쪽 아래 도표입니다. 제복의 자녀면 제백의 자녀죠? 제백의 자녀죠? 이게 자녀의 제백이라고 할 수 있고, 제백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둘 중에 말이 편하게 비는 걸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되면 양쪽 다 통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교재에 보면 자녀의 돈이죠. 자녀의 돈입니다. 자녀의 돈. 음? 뭐 돈의 자녀라는 말은 좀 국어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자녀와 관련된 돈이구나. 그죠? 자녀와 관련된 돈이죠. 그러죠. 근데 여기가 윗궁이죠. 윗궁이니까 일단 나 입장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돈이 내 입장에서는 윗궁에 화력인다.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간다. 들어온다. 제 책에 고유하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대표 통변은 이러지만은 자녀의 재백이니까 뭐 아랫사람의 재백이네 뭐네 온갖 통변이 여기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뭐 재백의 자녀 이것을 이안에서 한 두세 가지 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 통변을 반드시 궁선이 있으면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요. 대표 통변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먹으셔야 돼요. 제가 교재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교재에 45쪽 있어요. 45쪽, 46쪽, 47쪽, 47쪽, 49쪽, 50쪽까지 풍선의 중첩을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 공간을 왜 만들었는지, 왜 빈칸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것을 대표 통변이고 통변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 안에 써서 이걸 별도로 별도로 이게 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잘라서
복사해서 크게 쓰든지 아니면 이 자체만 별도로 만들어서 쓰든지 복사해서 쓰든지 해서 A4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 통변을 쭉 써나가는 겁니다. 공선의 중첩을. 이걸 그렇게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 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 통변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 변동, 이렇게 그 대표 통변 플러스에서 다른 통변, 한 서너 가지 통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궁선을 중첩을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별의별 통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써나가다 보면 이제 요 궁선의 중첩을 벗어나는 중첩은 없으니 그걸 이제 다 그냥 통변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냥 딱 들이대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어, 제가 궁선의 중첩하고 궁선의 중첩에서 사건, 사고를 끝장을 내자. 이것이 아마도 이 책을, 이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칭찬받을 곳이 있다면, 이 책이 칭찬받을 곳이 있다면 방금 이렇게 도표, 풍선의 중처 도표를 만든 거다고, 어, 여기 66쪽부터 67, 68쪽까지, 68, 뭐 69쪽 위에도 있네요. 69쪽까지 각 궁선의 통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거예요. 궁선의 중첩하고 각 궁선의 통변 내용을. 이것만 적용만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나머지 숙지숙달의 문제지 공부하는 어깨 정도 이것을 사다리 삼아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제 뭐냐면 저술 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의 강의 목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각도로 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신축년하고 이민년 사례를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나서는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실증반 강의하고 있는 그 반의 사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그 사례를 그냥 여과 없이 다 올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마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 조금은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릴까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올릴 겁니다. 다만 학습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학습을 위해서라면 혹시 이 채널을 보는 분들한테 학습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항상 이렇게 머리를 그런 식으로만 쓰겠습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재백 전택이죠. 재백 전택. 그러면 전택과 관련된 돈이죠. 이게 전택의 돈이니까. 전택과 관련된 돈이에요. 전택과 관련된 돈이니까 이 전택 통변은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택의 통변은 어떻게 수도 없이 하냐 하면 아까 66, 67, 68, 69페이지 쭉 보시면 됩니다. 재백은 그냥 돈이고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잖아요. 여기 자녀, 복덕의 자녀죠. 이게 복덕의 자녀를 통변하기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자녀의 복덕입니다. 자녀의 복덕, 자녀의 정신세계, 사상활동, 정신향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운에서 복덕궁이 들으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든다. 이렇게도 통변을 했잖아요. 올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사상, 활동, 정신, 향수 이런 겁니다. 사상, 활동, 정신, 향수 그 말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자녀의 사상 활동이면 뭐예요? 자녀의 정신, 향수는 뭐냐고. 그 말 붙이기가 그렇잖아요. 올해 문득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려는 복덕이니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히 무슨 생각을 하고다가 복덕궁 운에 그것이 결정하는 운이 되거나 꾸준히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을 생각하다가 올해쯤 뭔 일을 실행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덕 전택이죠. 전택이 복덕이에요. 전택의 복덕이니까 이 복덕은 반드시 질병이나 복덕은 항상 질병이나 조상 발동을 염두에 둔다고 그랬어요. 복덕궁은 항상 생명과 관련된 생명이나 사망과 관련된 질병, 그 다음에 조상이 어떻게 발동을 하는지, 되게 조상이 발동한다는 얘기는 조상이 자손의 넋을 이제 이 세상에서 자손아, 네가 이 세상 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때 되면 내 넋을 내가 거두어 감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랬죠. 왜냐하면 복덕궁이 항상
입문편 그 앞부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그것과 마치 조상궁에 대한 그것과 그것이 겹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택의 복덕 대개 이런 은혜 집안의 조상발동, 집안의 예를 들어 사망에 준하는 질병, 집안의 누구 사망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아, 올해 이 사람은 안준 유년명궁이 아, 자녀와 관련된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돈이나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떻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전택이니까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에 그 집 집안에 무슨 뭔 일이 생기겠구나. 사망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조상 발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택의 복도 꼭 이런 일에는 뭐 제사 모시거나 산소 옮기거나 뭐 제사를 모시는데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상 발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궁을 제가 통변하기를 꼭 조상 발동이라고 이 책에다 여러 번 써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넣으면 뭐 유년에 뭐 예를 들어 신축년이야 신거 일창 해가지고 신거 여기 유년의 검은 화로고고 일곡창에서 문창 화기하고 이 궁선을 안 읽어도 이 저 유년 명궁 앉아 있는 궁선만 딱 읽어도 요 네 가지 일은 올해 일종의 적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숙달 되고 나면 신거 해서 이 거를 먼저 할지 일국 창을 먼저 할지 창을 먼저 할지 유년 안전 궁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뭐 형편 드는 대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2차 발생을 먼저 할지 2차 결과를 먼저 할지 숙지 숙달된 그 상태에 따라서 읽어대면 되는 겁니다. 탁 보는 순간 아 우리 유년 명궁이 핵심 사안이겠구나 하면 유년 명궁을 읽어주고 보는 순간 신거 일곡 창음은 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익혀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풍선의 중첩에서 딱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과기도네, 뭐 인과기민네 뭐 이렇게 록기전도네 뭐 이렇게 해서 화록과 화기의 연결 관계를 저는 사실은 뺐습니다. 아예 강의 과정에서. 그래서 궁선에서 사건 사고를 끝장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 뭐 빠르면 총명하고 좀 성의만 보이고 관심만 보이잖아요. 6개월이면 되게 이거 어느 정도 끝냅니다. 근데 성의 없이 관심 없이 공부하면 10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의와 나의 관심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뭐 선생이 잘못되고 자미두스가 잘못되고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잘못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이 잘못된 건 없어요. 학문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제가 빨리 되는 사람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감 잡는 분도 봤습니다. 가장 빨리 되는 분. 그리고 뭐 늦게 되는 분은 지금 뭐 10년 해도 이거 로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풍선의 중첩이 어떻게 붙이는가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한 5년, 6년 된 분들 중에서도 풍선을 어떻게 붙이는가 지금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개인 차이인 겁니다. 개인 차.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2년 동안 선생님은 똑같은 내용 가르쳤는데 1등에서 꼴등까지 나누어지듯이 어차피 공부에 우열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법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궁선의 중첩으로 끝내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숙지숙달 되는 것에 따라서 유년에 화록도 붙이고 유년에 화기도 붙이는 겁니다. 일단 유년의 궁선만 이거 중첩시켜서 이 사건 사고를 만들어도 일단 뭐 본인이 이걸 상담으로 활용한 다음 유년의 궁선만 잘 읽어도 됩니다. 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도 되니까. 뭐 사실 신축년에 이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응? 응. 자녀 관련된 돈,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돈, 응? 그 다음에 자녀의 복덕과 관련된 돈, 그 다음에 집안의, 예? 집안의 조상 발전과 관련된 이거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이때 자녀 대학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네, 돈 들어갔고, 이때 전택의 자전이죠. 제가 서울 사무실 익산으로 옮기면서 서울 집도 샀고, 여기 익산 집도 사면서 이사했고, 이사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돈도 다 윌궁인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의 복덕이니까 자녀
자녀가 정신 향수가 갑자기 자녀가 무슨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때 아기가 자녀가 뭐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학하고 뭐 이런 정도 뭐 또 뭐 큰아들은 어떻게 했고 짝나들은 어떻게 했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천택의 복덕이죠. 집안의 조상발동. 이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뭐 간단간단하게 이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 그러면 이런 일에 붙이는 것은 그럼 여기에 붙이는 것은 태양태음하고 태양태음하고 여기 군간공연 화록을 붙여서 통변만 하면 됩니다. 이게 태음 화권 여기 병부 천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반한 청령 휴기 뭐 이런 거 다 붙여서 그다음에 화령협 이런 거 다 붙여서 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풍선의 중첩에다가 성계조합 딱 올려서 이거 일단 1월 조합이니까 1월 조합이잖아요. 예. 1월 조합이니까 뭐 흔히 말하면 1월과 관련된 모든 그것을 1월이면 일단 1월 조합이면 밤낮 없이 바쁜 겁니다. 밤낮 없이. 그리고 여기 뭐 그 여기 196쪽 있죠? 그래서 196쪽에 여기 1월 조합에 대한 여기 다 써놨습니다. 구결풀이 여기. 여기 구결풀이는 해석만 해놨고 이 똑같은 1월 조합에 대한 여기 입문편에 가보면 제가 해설에 대한 간단한 주석도 달아놨으니 이 부분에 입문편을 가서 이 부분에 입문편을 가면 주석도 있으니 해석 플러스 주석도 있으니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악어가 착착 맞게 제가 이건 완전히 구상을 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두 권을 구상을 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서로 딱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저기 톱니바퀴를 이렇게 아구를 맞추듯이 이렇게 착착 해나가면 서로 뭐 너무나 도움이 되게끔 딱 이렇게 편집을 일단 이미 구상 자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교재 19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성 조합 있죠. 여기 성계조합에다가 자, 궁선의 조합에다가 방금 궁선의 조합 195쪽 했죠. 거기에다가 성계조합을 얹힙니다. 여기 태양태음에 대한 성계조합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후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분파로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 돼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야생인 상모 영처 어쩌고 뭐 이런 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통변으로 그 밑에 196쪽 맨 아래편 보겠습니다. 통변. 이게 부동산 관련 변화 변동으로, 그죠? 부동산 관련 변화 변동. 부동산 관련은 여기 전택이죠? 관련 변화 변동으로 하는 것은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이 변화 변동이죠? 1월이 변화 변동이에요. 분파 로록이 돼 있을 로록 분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 변동으로 돈의 출입. 돈의 출입. 여기가 화록 있죠. 화록. 여기가 화록이, 군광목련으로 화록이 있으니까 출입이 빈번하다. 하면 1월도 돈의 출입 재래 제거라고 돼 있죠. 1월 조합을 재래 제거라고 그래요. 1월 조합이 재백궁에 있으면 돈이 왔다, 돈이 나갔다, 출입이 빈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궁선과 성계조합을 딱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이 그냥 어디서 나왔는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이 그냥 그 말인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말이 궁선의 중첩하고 성계조합을 제가 교묘하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요것을 이제 읽어내는 게 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관건일 거예요. 참고로 없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궁선의 중첩과 성계조합을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쓰되 통변을 선생님들이 통변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이고 통변을 이해하면 이 반도 충분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자습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별도로 이제 뭐 공부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덕의 변화 변동과 자녀와 관련된 돈의 출입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덕의 변화 변동. 자녀의 복덕의 변화 변동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녀의 복덕의 변화 변동이죠. 태양태음을 변화 변동이라고 통변했어요.
자녀와 관련된 돈에 출입, 자녀와 관련된 돈 있죠. 자녀와 관련된 돈입니다. 여기 재백 자녀, 궁성의 중첩, 그 다음에 1월 출입, 재래 제거, 1월을 이렇게 1월 조합을 말을 한 겁니다. C번 집안의 복덕 등과 관련된 일이 있다. 집안의 복덕이죠. 집안의 조상 발동. 이겁니다. 이거 사람 죽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 음. 병부 천살 있고 있으니 병부 천살 있고 화령이 협돼 있잖아요. 뭐 화령이 협돼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뭐 저기 안 좋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죠. 당연히. 음. 제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뭐 저로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조금 좀 독서를 잘하고 입문서 잘 읽고 내 책 잘 읽고 하면 과연 저는 자습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 좀 성의를 보여주고 어, 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하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년 궁서, 유년 명궁은 이제 했어요, 이렇게. 이걸로 사건 사고를 끝내버립니다. 이걸로 사건 사고를 끝내요. 예. 그러면 유년의 록기로 또 사건 사고를 만들 거 아니에요? 유년의 록기로 사건 사고를 만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택의 복덕이라면 집안의 조상 발동인데 과연 누구가 해당될까 하는 것이 이제 유년의 록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유년의 화록과 화기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발생과 그 일의 규결처를 인과관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따지려는 훈련을 하려면 궁선의 중첩을 그 실증반 초기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궁선의 중첩을 사건 사고화를 하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해놨어요. 연결관계는 뭐 이렇게 설명을 별도로 안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한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연결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도 이렇게 공부가 되기도 합디다마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 34쪽 수미상잡, 수미동기, 로기전도나 인과기도 인과김이 이것은 처음에는 신경 안 써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 그게 어느 육친이 해당되는 건지 질병이면 어느 육친이 걸리는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느 육친이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누구와 불협화음이 있으면 누구와 있는 건지 그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연결관계를 찾으려면 풍선에 중첩도 안 돼 있는데, 풍선에 중첩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숨어 있는 관계를 찾아내나고요. 이건 제가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차라리 그것은 뒤로 미루자. 그래서 궁선의 중첩을 집중적으로 한 6개월, 1년간 하자. 궁선의 중첩만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연결되는 것은 그냥 궁선의 중첩이 안 돼서 문제지. 중첩만 되고 나면 연결되는 것은 그냥 그 몇 분 거리도 안 된다. 제가 그냥 일관되게 지금 하는 그 통변적입니다. 아,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하고 잘 맞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강조를 할 수 없을 만큼 잘 맞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유년 2차 발생이 신축년이니까 신축년 유년명공 했어요. 이것도 사건 사고고, 신축년에 겪어야 될 사건 사고고, 유년의 화록도 사건 사고고, 유년의 화기도 사건 사고. 그냥 모든 궁선 자체를 사건 사고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행히 얻어 걸리듯이 사건 사고 하는데, 이렇게 해당 육친이나 무슨 인간관계가 뭐 이상허리만큼 같이 죄송합니다. 이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탁 걸려들면 뭐 다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해당 궁선만 잘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 보이고 성의 보이면 6개월쯤, 1개월, 1년쯤 이렇게 그 사이 언제쯤 딱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요게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신거했죠. 신거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몸궁선이 있으니까 유년 12궁을 써야 됩니다. 유년의 제복선입니다. 아,
그럼 형로의 제복이구나. 그럼 여기 집안의 복덕과 관련된 대상이, 집안의 조상발동과 관련된 대상이 형로의 복덕하고도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궁이 있으니. 그냥 대안의 화기도 있고, 그래, 그냥 바로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겁니다. 어. 제가 뭐 너무나,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의 부관, 선천의 부관, 대안의 형로입니다. 이것도 궁선의 중천만 하면 끝납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선천의 부관, 선천의 부관, 그 다음에 대안의 형로입니다. 자, 붙여줘. 대개 형로서는 딱 제가 통변을 한 네 개 정도 딱 해놨습니다. 연대협력, 동호밥자, 관계염성, tin결성, 인간관계. 다섯 겁니다. 다섯. 연대협력, 동호합작, 관계형성, 조직결성, 기타 인간관계.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처의 연대협력, 동업업자, 관계형성, 팀결성, 기타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가 뭐 이런 연대협력 누구랑 협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록궁이죠? 관록궁이죠? 네. 관록적인. 자, 부처는 배우자 얘기고 관록은 나의 직업 사업이에요. 나의 직업 사업에서의 연대협력, 동업업자, 관계형성, 팀결성, 기타 인간관계. 그것이 확이 맞췄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이 맞았다는 거예요. 대안의 확이니까. 그 선천의 확건이 있죠? 과강 필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지도국에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확건은 버티는 거고 확인은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이 충돌했어요. 그냥 버티다가 막 와직 끝내가 아니면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건하고 확이하고 충돌하면요.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안 좋은 흉상이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록 확건 확고하고 화기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화기만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음, 충격이 심한 겁니다. 그냥 확건하고 만나면 이렇게 버티는 힘을 부러뜨리는 힘이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확고하고 만났어요. 명예를 잡아뜨리는 힘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걔는 가만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화기로 이렇게 뭐 일종의 두들겨 패는 것도 그런 대로 피해가 클 텐데 명예를 추구하다가 그 꼴을 당해봐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록적인 거잖아요. 나의 직업, 사업적인 연대협력, 동업업자, 관계형성, 팀결성, 기타 인간관계. 이게 직업, 사업적인 인간관계에서 화기만 났다는 뜻이에요. 화기만 났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형로. 이 유년의 제복선을 넣겠습니다. 유년의 제복선이면 형로의 제복이잖아요. 형로의 제복이에요. 형로의 제복. 형로의 제복. 이게 화기 맞았어요. 범궁이에요. 형로의 제복. 형로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의 복덕에서의 몸궁의 화기.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화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광복명으로 여기에 묘유궁선이 그 선천에 여기 묘유궁선이 선천의 부관선이고 인신궁선이 대안의 부관선이잖아요. 여기 대안의 부관선 화록이 있으니까 분광복명 여기 화록도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대안의 형로선에 화록이 있으니 화록과 선천에 화권이 있으니까 화록이니까 돈이 나갔을 것이고 권이니까 권한을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또 화기니까 뭐예요? 불협화음도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관록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불협화음, 관록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돈의 지출, 관록
관력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에, 화권, 그 확임은 뭐예요? 반복. 그럼 반복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통변하면.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여기 뭐, 거기에다가 여기 천월이 있으니까 천월은 항상 갑을관계, 원청하청, 허가, 인허가 등기 딱 그렇게 통변하면 됩니다. 천거발탁, 갑을관계, 인허가 등기, 원청하청. 이 네 가지만 딱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관록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된 불협화음. 이런 식으로 통변하면 됩니다. 갑을관계 관련된 돈 투자, 돈 지출. 뭐 이렇게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화록이니까. 군관공의 화록이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붙이기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숙지 숙달 싹 시킵니다. 6개월, 1년간. 계속 유년신수 보는 방식으로 막 계속 어느 정도 딱 되면 이러면 몇 월 달 딱 해서 몇 월 달 찍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는 대한민국에서 1등 해버립니다, 이거. 어느 누구 이렇게 사건, 사고 리얼하게 정밀하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길흉은 무조건 노건, 과기의 내궁, 육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면 나, 유는 남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탁탁탁 끊어서 하면 뭐 쉽게 말해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를 두고 막 무슨 사안에 대해서 예외를 작정을 두면 어찌란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실종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예외를 가급적 안 두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공부라는 게. 끝내줍니다. 사건, 사고는 이선을 벗어날 수 없고요. 참고로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일련 신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일련 신수와 관련된 디테일 있죠? 일련 신수와 관련된 디테일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련 신수와 관련된 디테일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문하고 비교도 뭐 허구할 것도 없습니다. 과연 사건, 사고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잡평 명리로? 모르겠습니다. 잠이 들어서 다른 뭐 선생님이나 다른 문파에서는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궁선에서 사건, 사고를 끝내버리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 책에 표현을 나눈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묘유궁선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신거. 일곡 창입니다. 여기 창. 창이죠, 창. 그러면 이게 사회공 보겠습니다. 사회공. 신거 일곡 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유년의 부관선이에요. 유년의 명형, 부, 명천선이 있으니까 유년 12궁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년의 부관선입니다. 그러면 유년의 군관공명으로 선천에 부관선에 화기가 있으니까 사회공선에 이제 화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에 화록이 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에 천동화록, 선천에 천동화록, 그 다음에 대한 화기 군관공명, 거기에 유년의 신거 일국 창에서 유년의 문창 화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재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자, 199쪽 보겠습니다. 유년의 1차 결과. 유년의 문창화기 사회공선입니다. 대한의 육궁에 유궁선 선천의 명천선이 있으니 유년 12궁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년의 부관선이다. 선천의 천통 화록과 문창 화가가 있으니 대안의 록기가 매개하지 않으므로 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현의 군관공명을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윤현의 부관선이니까 선천 묘유궁 부관선에 있는 부관 같잖아요.
화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공선을 중천을 해보면 교재 200쪽에 있는 위에 거 도표 있잖아요.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풍선에 중첩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풍선에 중첩을 붙이는 방법을 다시 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선에 중첩을 붙이는 방법. 우선 항상 편하게 그냥 선천부터 쓰는 겁니다. 선천에 명천, 그 다음에 대함의 부질, 그 다음에 유년의 부관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그냥 유년은 그냥 한꺼번에 들이댑니다. 항상 유년 12궁을 쓰거나 유년궁을 읽을 때는 항상 유년이 핵심 포인트가 되도록 말을 붙이면 됩니다. 명천이니까 변화변동이에요. 부처의 변화변동, 지력의 변화변동. 아니, 부질이니까 부모의 변화변동이네요. 부모의 변화변동, 지력의 변화변동, 그 다음에 부처 발로만 넣으면 됩니다. 부처 문서의 변화변동, 부처 지력의 변화변동. 그죠? 관록의 문서의 변화 변동, 관록의 지뢰의 변화 변동.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천이궁이 변화 변동으로 넣으면 이제 사이궁의 천동 천량은 유랑방탕이잖아요. 이 변화 변동이나 유랑방탕이나 의미가 비슷해요. 통변어기가. 유랑방탕이나 변화 변동이나 비슷한 통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죠? 그렇죠? 딱 맞아요. 그러면 여기 윗궁에 이게 대한의 윗궁이잖아요. 대한의 윗궁에 화록이 움직이고 어찌됐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돈 문제라면 남한테 준다, 뭐 국가에 준다, 세금 준다, 뭐 이렇게 대한의 부질이니까 부모에게 돈을 준다, 어? 부모궁 통변 뭐 책 66쪽에서 69쪽까지 있잖아요. 궁생의 통변. 부모궁은 첫째 부모, 어른, 국가기관, 상급기관, 협력기관, 관계기관이잖아요. 그쪽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에 세금 무지무지게 냈습니다. 집, 집을 두 번을 사고 팔고, 이게 현재 사는 집 팔고, 팔 때 세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또 팔았으니까 새로 이사갈 집 샀을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는 집 새로 사서 이렇게 돈 무지무지게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하나를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집을 세 번을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그냥 있는 것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읽어주기만. 그리고 길륜관계는 대안의 록기에 내유로 딱 보는 겁니다. 록검과기에 내유로 탁 놓고 해당 누군지 이렇게 딱 놓고 읽는 겁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잘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윗궁에 태양 화로고 지공직업을 협원거 이런 거 통변하면 딱 길룡문제 안에 끝나는 겁니다. 교재에 200쪽 보겠습니다. 명궁, 명천선, 부질선, 부처궁입니다. 도표. 명의 부모, 부관의 문서. 그렇죠? 부관의 부모니까 문서입니다. 뭐 이렇게 두고 뭐 부처에 뭐 이렇게 아까 방금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책을 쓰는 것은 그냥 두 관으로 한꺼번에 묶었지만 부처 관록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음. 말을 붙여서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00쪽 아래 B번 성계조합 있잖아요. 성계조합은 천동철약입니다. 천동철약. 여기 뭐 천동철약 성계조합 있잖아요. 어, 천동휘길 수원장. 천동의 길성을 회합하면 장수한다. 그래서 천동이 여차여차하고 유년의 록기로 움직이면 수명과 관계, 장수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구결이 있는 얘기고 운에서 적용할 때는 이제 그 운의 내용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아, 수명과 관계된 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명과 관계된 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1쪽 유해편 구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동사의 남다랑탕 여당.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면 남자는 유랑방탕, 여자는 음란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어, 주요 천하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차나 하는 걸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공지거 협대에 있는 거하고 천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천괴는 어, 이게 지공직업은 항상 중도 좌절입니다. 낭리 행주죠. 배가 가다가 가라앉고 새가 날아가다 날개가 부러지는 거니까 반천절실이라고 돼 있으니까 중도 좌절을 얘기고요. 천괴천월은 항상 천거발탑, 원청하청, 가불관계, 인허가등기 이런 식으로 딱 통변하면 딱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쪽 A번 관록의 문서의 변화 변동이고 유랑방탕조합이니 관록적인 문서의 변화 변동에서 복용화력이 있을 것이다. 복용화길이라는 얘기는 천동 천량, 특히 천량을 읽어준 겁니다. 관록의 문서의 변화 변동은 뭐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관록의 문서죠. 이게 부관선 관록의 부질의 문서죠. 천인공 변화 변동이죠. 그리고 유랑방탕이 관록적인 문서, 관록적인 문서의 변화 변동에서 천량, 복용화길. 부처의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부처의 부모죠. 그러니까 부처의 문서의 변화 변동이고 일왕방탕연이 배우자의 이동의 복능죠. 이때 집사람이 부모처를 이동했어요. 그다음에 문서의 관제입니다. 문서 관록적인 문서 관록적인 여기 문서죠. 관록적인 부모니까 문서예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문서의 관제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 관록공은 상황이 좀 관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상황이 높으면 관청에 제재를 받는댔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금고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범칙금, 뭐 주민세, 뭐 몇 년 전에 쌓였던 뭐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뭐 산정이 잘못돼가지고 안 낸 것이 늦게 해가지고 막 한 10년 전에 것이 부과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이런 때가 많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갔죠. 세금 엄청 나갔습니다. 이번 본명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게 됐습니다. 관록은 항상 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지력의 변화 변동이에요. 지력의 변화. 명천선이 잘못돼서 움직이잖아요. 명천선이 잘못돼서 움직이면 교통사고, 낙상, 충격, 교통사고, 낙상, 충격, 삐끗. 뭐 허리가 삐끗하거나 발목이나 뭐 이런 데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전염병, 감염병. 그러죠? 전염병, 감염병 걸립니다. 요즘에는 대상포진도 걸려서 요즘에는 제가 통변에 대상포진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명천선이 걸리면 교통사고, 낙상, 충격, 삐끗, 전염병, 감염병, 대상포진 해서 7개를 쭉 이렇게 읊어댑니다. 그게 통변입니다. 저는 모든 통변 용어를 해당 궁선이면 궁선, 해당 성계면 성계에 대한 모든 통변 용어를 책에다 다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한 6개월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다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음. 간단합니다. 이 맥을 잡고 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숙지숙달해서 연습하는 그것이 안 돼서 그러지 이것만 알고 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이렇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고로 잘 유년 신수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유년 2차 결과 당연히 화기하고 뭐 여기서 해외 묘미면 충미공선 아까 얘기 읽었고 여기 차성항공 해에서 진술공선이 차성 2차 결과잖아. 이것도 다 아까 진술공선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쪽 종합통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건, 사고를 묶어서. 여기에 종합통변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했어요. 일부분만. 이 이외에도 사건, 사고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207쪽 보세요. 저기 때 코로나 해가지고 입원까지 했어요. 이거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읽어가면서 다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뭐, 이, 이제 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제 강의를 좀 이렇게 잘 여기 신거 일곡 창에서 유년의 문창 화기하고 여기 청기하교 해묘미니까 충미공선이 유년의 2차 결과선이고 이거 충미공선이 아까 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유궁이 정성이 없이 공궁이니까 이걸 청기 화기를 유궁으로 차성항공을 합니다.
그러면 윤현의 문창 화기오고 협으로 진술공선이 사상 2차 결과공선이에요. 여기 그 내용이 교재 202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 이미 궁선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현명궁 신축년이니까 축궁이죠. 축궁 궁선의 중첩해서 성계자 원치고 윤현의 화록 신거 묘유궁선 궁선의 중첩해서 성계자 원치고 그 다음에 2차 발생이나 문제궁이 만들고 2차 발생이나 문제궁이 만들고 그다음에 윤현의 화기 궁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2차 결과가 있으면 2차 결과 만들고 차성 2차 할 수 있으면 차성 2차 하고 이렇게 해서 궁선의 중첩을 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 절차대로. 그러면 이게 신촌년에 뭐 사담태 누가 뭐 상담으로 오시면 이 일을 다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이 일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눈에 보이냐? 안 보입니다. 숙지숙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편 되는 대로 나는 우선 숙지수다를 유년명궁 내가 앞으로 뭐 한 두 달, 세 달간은 유년명궁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유년명궁이 집중되고 나면 유년의 화로까지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되고 나면 유년의 화기도 하겠다. 그래서 경험이 1, 2년, 2, 3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빨리 좀 뭐 좀 하고 싶은 게 빨리 안 돼요. 내가 이 책에 수도 없이 빨리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빨리 안 됩니다. 과정과 절차를 이렇게 하면서 숙지숙달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세상 공짜 없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수역학 선생님들이라고 강사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속성, 속성 3개월, 5개월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 속성 3개월, 5개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껴서 쓸 수 없듯이 과정과 절차를 밟으시고 숙지숙달 되고 숙지숙달 되는 과정에 2년, 3년, 4년 지내는 과정에 아, 이 명반에서의 이 대안엔 이런 문제가 핵심이겠구나. 아, 올해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먼저 통변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경험 속에 쌓이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솔직하게 제 입장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비교적 관심과 성의를 보여야 된다. 몇 년간은, 한 최소한 1, 2년간은 성의와 관심을 보여야 이런 말들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통변을 만든 말들이 있어요. 궁선이나 뭐 성계접에 통변을 만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만든 말들을 쓰되 그런 만든 말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변화해서 이렇게 쓸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모범적인 그 용어를 써서 가장 모범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대표 단어를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사안에 꼭 그 말이 통하라는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상 얘기입니다. 상. 중국 사람들은 상으로 모든 걸 표현했지 말로 모든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그 만 가지, 10만 가지, 1000만 가지를 전부 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세상 일을. 그러니까 상이라는 걸로. 그래서 자미두수에서는 그 상이 뭐냐면 궁선이고 성계조합이에요. 주역에서는 상이 뭐 팔괘라고 건괘, 본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표현을 해놨지만 자미두수에서는 일종의 궁선과 성계라는 그 상으로 이런 것을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일단 유년명궁 있죠. 일단 유년명천선 궁선을, 무조건 통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거든 유년에 화록을 하든지 또 거기서 여유가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안목이 숙지수달돼서 속도가 나거든 유년의 화기공선까지 하든지 그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 2차 발생, 2차 결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안목이 어느 순간에
착 보면 그냥 부채살 펴듯이 싹 보여집니다. 참고로요, 좌평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겪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보입니다. 좌평면리 숫자가 8글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대운 2글자까지 합치면 10글자, 유년 2글자까지 합치면 12글자밖에 안 되는데 12글자 그 하나도 못 읽는다고요? 천만에입니다. 12글자니까 더 어렵죠. 12글자 안에 사람의 모든 저기, 신변 잡기적인 모든 일을 집어넣는데 한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자미두수보다. 그래서 좌표명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얼버무리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래서 이랬네, 이래서 이랬네. 결과를 합리화하는 것은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요, 그게. 자미두수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궁선의 중첩하고 성계자만 딱 얹히는 식으로 이것만 해도 무슨 모든 일을 일단 사전에 선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잘 자미두수의 사건 사고의 디테일, 사건 사고의 통변에 있어서는 정말로 디테일이 너무 강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노루공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고요. 어,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만 알려드리고 내 교재를 읽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부 어느 것 하나를 말을 하나를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요 문장은 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고 무슨 뭐 천동을 통변한 말인지 천동 화력을 통변하는지 문창을 통변한 말인지 문창 화가를 통변한 말인지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다 그냥 전부 거기에 예, 그 말들을 갖다가 어, 제가 내 책에다 문장화 했으니 제가 보기엔 관심과 성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입을 해서 관심과 성의를 보여가면서 공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습도 가능합니다만은 여부는 저도 어, 말씀드리기 어렵겠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해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신축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민년도 뭐 해야 되겠지만 이민년도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법은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 책대로 읽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증반이 지금 있으니까 실증반도 가끔 가다가 하나씩 내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